요즘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많으시죠? 대화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연금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이 연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2025년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후 금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연금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지, 부족하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더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현실부터 볼까요?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얼마나 쓸까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여유롭게 살려면 한 달에 34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최소한은 얼마일까요? 딱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요.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2025년 물가를 반영하면 지금은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요즘 정말 많아졌어요. 전체 시니어 가구의 40%가 혼자 삽니다. 이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올해 72세이십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가셨어요. 지금 혼자 사십니다. 김할머니가 받는 돈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쳐서 79만 원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볼까요?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전기세 수도세 10만 원, 휴대폰 요금 5만 원, 병원비 15만 원, 경조사비랑 기타 10만 원. 합치면 110만 원입니다. 매달 31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들, 딸한테 손을 벌립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15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모아둔 돈을 조금씩 까먹고 있어요. 김할머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건강할 때는 그래도 버티는데 아프면 끝이라고. 병원비가 많이 나가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모자란대요.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고 그렇다고 일하러 나가기엔 나이도 있고 몸도 안 따라주고요. 특히 월세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매달 집세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요즘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30만 원이면 괜찮은 원룸 살았는데 지금은 40만 원도 모자라요. 그리고 식비도 만만치 않아요. 혼자 사니까 식재료 사면 남아서 버리게 되고 그렇다고 반찬 하나 사 먹으면 만 원이 훌쩍 넘어요. 김치 한 통이 15,000원, 2만 원 하니까 할머니들이 장 보러 가면 한숨만 나온다고 하세요. 김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노년에 이렇게 힘들게 사신다니 말이에요. 이게 한두 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도 차이가 큽니다.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 어려워요. 서울 은평구 혼자 사시는 시니어분들은 월세만 60만 원 냅니다. 반면 전남 순천은 월세 25만 원에 방 2개 집에 삽니다. 식비도 그래요. 서울 시장 가서 장 보면 10만 원이 금방 나갑니다. 지방은 좀 나아요. 근데 지방은 차 없으면 불편해서 교통비가 더 들어요. 그리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경조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한 달에 평균 63만 원 듭니다. 연간으로 치면 760만 원이에요. 이건 마음대로 못 줄여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병원비로 얼마나 쓸까요? 1년에 평균 520만 원 듭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120만 원 정도예요. 한 달로 치면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건 평균일 뿐이에요. 암이나 중증 질환 걸리면 본인 부담금만 연간 500만 원 넘어가요. 건강보험 있어도 간병비나 상급병 진료는 다 본인이 내야 합니다. 입원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훌쩍 넘어가요. 어르신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뭘까요? 1위가 식비예요. 먹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2위가 집세, 3위가 병원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최소 150만 원 필요합니다. 월세나 전세 사시면 주거비 40만 원, 식비 4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휴대폰 5만 원, 병원비 15만 원, 교통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하면 125만 원인데 여기에 여유 좀 두면 150만 원입니다. 부부는 어떨까요? 주거비 50만 원, 식비 70만 원, 공과금 15만 원, 휴대폰 8만 원, 병원비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합치면 198만 원인데 여유 두면 230만 원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아주 빠듯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는 연금을 봅시다. 국민연금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67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근데 평균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넘게 받아요. 얼마나 오래 냈느냐, 얼마나 많이 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낸 분들 많으세요. 또 가입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인 67만 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던 사람 기준으로 볼게요. 10년 냈으면 한 달에 25만 원 받습니다. 15년 냈으면 38만 원, 20년 냈으면 51만 원, 25년 냈으면 64만 원, 30년 냈으면 77만 원 받아요. 월급 300만 원 받던 사람은 어떨까요? 10년에 32만 원, 15년에 48만 원, 20년에 64만 원, 25년에 80만 원, 30년에 96만 원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내셨을 거예요. 그럼 받는 돈이 2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라는 얘기예요. 이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엔 너무 빠듯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올해 68세예요. 국민연금을 18년 내셨어요. 평균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고요. 지금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48만 원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낼 걸 그랬다고. 중간에 사업이 안 돼서 몇 년 못 낸 게 정말 후회된대요. 그 몇 년만 더 냈어도 지금 20만 원은 더 받을 텐데 그 20만 원이 지금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부인하고 같이 삽니다. 부인도 국민연금 받는데 12년 내서 28만 원 받아요. 두 분 합쳐서 76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도 받아요. 부부라서 좀 깎여서 한 분당 27만 원씩 합쳐서 54만 원 받습니다. 총 130만 원이에요. 박 할아버지 부부가 한 달에 얼마나 쓸까요? 아파트 관리비 20만 원, 식비 60만 원, 공과금 12만 원, 휴대폰 7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 8만 원, 경조사비랑 기타 20만 원. 합치면 157만 원입니다. 매달 27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박 할아버지는 새벽 배달 일을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세요. 그래야 적자를 메우고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기초연금 얘기를 해볼게요. 2025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원,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넘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소득이랑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게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해요. 혼자 사는 분은 한 달에 228만 원 이하, 부부는 365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여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51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많이 깎이면 반토막 나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34만 원에 80%인 27만 원씩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혼자 사는 사람이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면 합쳐서 84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서 66만 원 부족해요.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평균인 67만 원씩, 기초연금 27만 원씩 받으면 합쳐서 188만 원이에요. 최소 생활비 230만 원에서 42만 원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연금만으로 살기엔 조금 부족하죠. 부족한 돈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요즘 65세 넘어서도 일하는 시니어들이 39%입니다. 10명 중 4명은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도 일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떤 일 할까요? 아파트 경비, 청소, 주차관리, 배달, 식당 보조, 택배 분류 같은 일입니다. 월급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많이 벌면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영희 어르신은 올해 70세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10시까지 아파트 청소 일하십니다. 월급은 120만 원을 받고 계시고 국민연금 38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총 192만 원이에요. 이영희 어르신은 혼자 사십니다. 월세 50만 원, 식비 35만 원, 공과금 10만 원, 휴대폰 5만 원, 병원비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기타 20만 원 쓰면 145만 원이에요. 한 달에 47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을 모아서 만약을 대비합니다. 이 어르신 말씀이 몸이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나중에 아프면 일도 못하고 병원비만 많이 나간다고. 지금 47만 원씩 모으면 1년에 564만 원이에요. 이게 나중에 큰 힘이 된대요. 정부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공익활동이에요. 한 달에 27만 원 정도 받아요.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 일해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봉사일과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좀 더 받아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두부 공장이나 도시락 사업단 같은 걸 운영해요. 취업알선형은 민간 기업에 취업을 시켜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사무보조나 경비, 시설 관리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요. 동사무소나 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서 일찍 신청해야 해요. 집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생각해 보세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잡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집값 3억 원짜리 집 가진 70세 부부가 주택연금 하면 한 달에 85만 원 정도 받아요. 집값 4억 원이면 113만 원, 5억 원이면 141만 원 받습니다. 좋은 점은 평생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아요.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집 팔아서 정산하는데 집값 올랐으면 남은 돈은 자식한테 가요. 집값 내렸어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도 않고요. 단점은 중도 해지가 어렵고 자식한테 집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집값 많이 오르면 손해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출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바꾸면 주거비가 확 줄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더 줄어요. 서울 월세 60만 원으로 지방에서 자가 주택 살 수도 있어요. 식비는 외식 줄이고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제철 식재료 사면 값도 싸고 신선해요. 대형마트보다 동네 시장이 더 싸요. 병원비는 건강관리가 최선이에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면 병 예방돼요. 동네 보건소 가면 무료 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요. 휴대폰 요금도 줄일 수 있는데 요금제 바꾸면 3만 원대도 돼요. 65세 넘으면 경로 할인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받으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가요. 입원하면 10%만 내고 외래는 1,000원, 2,000원만 내면 돼요. 주거급여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돼요. 시니어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안전 확인하고 생활 교육하고 말벗 되어주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도 신청하세요. 65세 넘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받으면 요양시설 들어가거나 집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 15%만 내면 돼요. 경로우대도 활용하세요. 지하철 무료, 국립공원 무료, 궁궐 무료, 박물관 무료예요. 영화관이나 목욕탕도 할인돼요. 아직 은퇴 전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더 내세요. 60세 넘어도 계속 낼 수 있고 65세까지 낼 수 있어요. 5년만 더 내면 받는 돈이 20% 넘게 늘어나요. 과거에 못 낸 거 있으면 소급해서 낼 수도 있어요. 납부한 만큼 받는 돈 늘어나요.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1년 늦추면 7.2%씩 늘어나요. 5년 늦추면 36% 더 받아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136만 원 받게 돼요. 물론 일찍 받으면 일찍 죽을 때 유리하고 늦게 받으면 오래 살 때 유리해요. 건강 상태 보고 결정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연금도 들으세요. 연금저축 들면 세금 깎아줘요. 1년에 400만 원까지 내면 최대 66만 원 돌려받아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모으세요. 30대부터 한 달에 30만 원씩 30년 모으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돼요. 이거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이 재산이에요. 건강하면 병원비 안 들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성인병 예방돼요. 등산, 수영, 헬스, 요가, 게이트볼 뭐든 좋아요.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줄이세요. 채소랑 과일 많이 드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술, 담배는 끊는 게 좋아요.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65세 넘으면 치매검진도 무료예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 적게 들어요. 노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중요해요. 취미 생활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사진, 글쓰기 같은 거요. 돈 많이 안 드는 취미가 좋아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참여하세요. 친구도 사귀고 외로움도 덜어요. 복지관이나 구청, 도서관에서 무료 강좌도 많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컴퓨터, 영어, 한문, 역사 배우고 싶은 거 배우세요. 자, 오늘 얘기 정리할게요. 노후에 최소한 필요한 돈. 혼자는 한 달에 150만 원, 부부는 230만 원이에요. 이게 정말 최소한이에요. 국민연금 평균은 67만 원, 기초연금은 혼자 34만 원, 부부는 각각 27만 원이에요. 합쳐도 부족해요. 혼자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부부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부족해요. 이 부족분 메우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자산 활용하기,
지출 줄이기, 정부 지원받기, 자녀 도움받기예요.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더 내고, 개인연금 들고,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웃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연금 200만 원 받는다. 누구는 집이 10억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 괴로워요. 내가 가진 걸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연금 적어도 일해서 보태고, 지출 줄여서 모으고, 정부 지원받아서 버티는 거예요. 노후는 마라톤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버티는 게 승리예요. 주변에 보면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있고,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어요. 진짜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또 눈 뜨고,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에요. 남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세요. 힘들 때는 쉬어가도 돼요. 매일 완벽할 순 없어요. 오늘 힘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여유롭게 가는 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녀랑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내 경제 상황 알리고 도움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자녀도 부모 상황 알아야 준비할 수 있어요. 배우자랑도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 함께 세우고 돈 관리 투명하게 하세요. 형제 자매랑도 연락하세요. 서로 돕고 살면 외롭지 않아요. 자식한테 짐이 될까봐 말 안 하는 분들 많은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얘기해 놓으면 자식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부부끼리도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세요. 돈 문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해결 방법 찾으세요. 두 사람이 힘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어요. 형제자매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요. 어릴 적같이 자란 사이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서 얼굴 보고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나세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거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한테든 얘기하세요. 말하다 보면 해결책이 보일 때도 있어요. 주변에 도움 청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남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제는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가족 화목하면 행복하고, 친구 있으면 행복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공원 산책, 도서관 가기, 친구 만나기, 손자 돌보기, 텃밭 가꾸기, 봉사활동 같은 거요.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것 많고 할 일 많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경험이랑 지혜 나눠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시니어의 역할이에요. 주변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있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공원 산책도 습관 들이세요. 아침에 공원 가면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같이 운동하다 보면 친구도 되고, 운동 정보도 주고받고 좋아요. 걷기만 해도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도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아프다 아프다 하면 더 아파요. 건강하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품이 있는 노후예요. 품이 있다는 게 돈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주인 되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연금 적어도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평생 일해서 낸 돈이에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건강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면 그게 품위 있는 노후예요. 여러분 모두 품위 있는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 친구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품위 있는 노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